주현미의 몰랐던 사실 완전판 시작합니다. 1961년 11월 5일 전라남도 광주 서석동. 이곳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주현미. 아버지 주근부는 중국 산둥성 출신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한의사였고 어머니는 전북 김제 출신의 토종 한국인이었습니다. 집안 배경 덕분에 주현미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과 중국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며 자라났습니다. 이연복 셰프와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했던 화교를 빛낸 스타 중에 한 명이었던 주현미. 사남매 중 장녀였던 그녀는 어릴 때부터 노래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 동네에서 노래 잘하는 아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을 정도였죠. 초등학교 5학년이던 1972년 아버지의 지인인 작곡가 정종택에게서 노래 레슨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과 인연을 맺습니다. 정종택의 제안으로 중학생 시절 기념음반 고향의 품에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녀가 훗날 대한민국 트로트의 여왕이 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주현미는 노래뿐만 아니라 공부도 성실히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의료약학과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그녀 역시 의학 계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한의대를 희망했지만 성적이 약간 모자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당시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입학했는데 교과서부터가 중국어였던 과거 학습 배경 때문에 공부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1학년 때는 유급까지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약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1984년 졸업 후 서울 중구 필동에서 한울약국을 개업하며 약사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범한 약사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감기약을 찾으면 약보다는 식습관, 운동법을 권했고 심지어 노래 한 곡 부르면 더 잘 낫는다는 농담까지 돌 정도였죠. 덕분에 별난 약사라는 소문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은 아주 뜻밖의 곳에서 찾아옵니다. 바로 메들리 음반이었습니다. 1984년 작곡가 김준규와 함께 녹음한 메들리 음반 쌍쌍파티가 전국을 강타한 겁니다. 이 앨범은 당시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깔려있던 길보드 카세트 판매의 효시격 작품이었고 비공식 300만 장 이상 팔렸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여기서 주현미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되며 노래하는 약사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쌍쌍파티의 성공은 주현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약사로서의 안정된 길을 갈 수 있었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느끼는 짜릿한 쾌감은 약국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죠. 주현미는 결국 과감히 약국 문을 닫고 마이크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985년 그녀의 정식 데뷔곡 비 내리는 영동교가 발표됩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 슬프지만 절제된 감정 표현. 노래는 발표와 동시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전국을 울렸습니다. 뮤직비디오에도 나온 영동대교는 이 곡의 인기 덕분에 관광객이 다녀가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당시만 해도 트로트는 구식이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주현미의 음악은 달랐습니다. 세련된 편곡과 도시적인 이미지, 그리고 약사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까지 더해지며 대중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앞다투어 그녀를 트로트의 신성이라 불렀고 주현미는 단숨에 스타덤에 오릅니다. 약사 가운을 벗고 화려한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은 순간 주현미는 더 이상 평범한 약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가요사를 새로 쓸 트로트 여왕의 시대가 막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6년 주현미는 다시 한번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데뷔 다음에 발표한 눈물의 브루스가 세련된 멜로디와 절제된 감성으로 인기를 끌며 신인 가수의 반짝 인기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죠. 이 노래는 단순히 트로트 팬들뿐 아니라 젊은 층까지 사로잡으며 그녀의 음악적 입지를 더욱 넓혔습니다. 그리고 1988년 신사동 그 사람이 발표되자 전국은 다시 한번 주현미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1988년은
서울 올림픽이 열린 해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던 때였습니다. 도시적 감각이 물씬 풍기는 신사동이라는 단어,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가 주현미의 맑은 음성과 만나며 국민적인 히트를 기록한 겁니다. 이 노래는 라디오, 방송, 거리마다 울려 퍼졌고 주현미는 트로트와 세련됨을 동시에 상징하는 독보적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89년에는 짝사랑이 발표됩니다. 단순한 멜로디, 따라 부르기 쉬운 가사, 그리고 주현미 특유의 청아한 발성까지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부르는 국민가요로 등극했죠. 실제로 당시 방송국 DJ들은 들어오는 사연 10통 중 9통이 주현미 노래 신청이었다라고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의 카세트, 길거리 리어카 스피커, 동네 노래방까지 온통 주현미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인기 덕분에 주현미는 연말 시상식의 주인공이 됩니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3년 연속 KBS와 MBC의 가요대상을 석권한 것이죠.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여성 가수가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두고 나훈아 조용필 양강 체제를 흔드는 유일한 여성 솔로라고 평가했으며 트로트를 다시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인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주현미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1988년 한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한 겁니다. 상대는 록밴드 비상구의 보컬이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기타리스트였던 임동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40일간의 미주 공연에서 가까워졌고 결국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당시는 여가수가 결혼하면 은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현미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매니저와 프로듀서 역할을 맡으며 음악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었죠. 결혼 직후 주현미는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며 진정한 의미의 국민 가수로 거듭납니다. 이 선택은 그녀가 더 이상 화교 출신 가수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새로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1991년 아들 임준혁, 1993년 딸 임수연이 태어나면서 그녀는 가수이자 어머니로서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게 됩니다. 아들 준혁은 훗날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래퍼 단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고 딸 수연은 어머니를 따라 가수로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현미와 딸이 함께 무대에서 짝사랑을 듀엣으로 부른 장면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세대를 이어 노래하는 모습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음악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로 각인되었죠.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주현미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노래 하나하나가 히트곡이었고 그녀의 이름 세 글자는 곧 믿고 듣는 트로트의 대명사였죠. 하지만 대중음악의 흐름은 늘 변합니다. 이후 1990년대 초반 발라드와 록의 거센 물결 속에서 트로트는 잠시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현미 역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 가요계는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발라드와 록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아이돌이 등장하면서 가요계의 무게 중심은 빠르게 이동했죠. 트로트는 잠시 구식 장르로 취급되며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있던 주현미 역시 활동의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 가정과 육아에 전념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청계산 자락 전원주택에서 두 아이와 함께한 시간은 화려한 무대와는 전혀 다른 조용한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결코 그녀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송 출연이나 행사 무대는 간간히 이어갔고 언젠가는 다시 팬들과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주현미는 화려하게 돌아옵니다. 신곡 러브레터가 발표되자마자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으며 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따뜻하고 세련된 멜로디,
주현미 특유의 맑은 음색이 시대를 초월해 감동을 준 겁니다. 이 노래는 그녀가 단순한 추억의 가수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 가수임을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이어 2003년 발표한 정말 좋았네 역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가 어우러져 전국적으로 불렸고 행사장과 방송 무대에서 수없이 앵콜 요청을 받은 곡이었죠. 이 시기 주현미는 트로트 여왕이 돌아왔다라는 평가와 함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잇는 협업을 통해 트로트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2008년에는 래퍼 조피디, 작곡가 윤일상과 함께한 사랑한다로 힙합과 트로트를 결합하며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2009년에는 소녀시대 서현과 함께한 짜라짜짜가 발표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트로트와 아이돌의 만남이라는 신선한 조합은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특별한 무대가 되었죠. KBS 해피 FM 라디오에 4년 만에 복귀해 2020년부터 주현미의 러브레터 DJ로 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지금도 매일 청취자들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무대 위의 화려한 가수와는 또 다른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사연을 읽어주고 음악을 추천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그녀의 라디오는 꾸준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현미는 또한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에도 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주현미 TV 채널을 열고 직접 노래와 이야기를 전하며 온라인 세대와도 소통을 이어간 겁니다. 그녀의 영상은 조회수 수천만 회를 기록하며 2020년에는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해 실버 버튼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은 그녀에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데뷔 35주년을 맞아 기념 앨범을 발표했고 코로나 시국에도 온라인 공연과 방송을 통해 팬들과 만났습니다. 이후에도 전국 투어, 디너쇼는 여전히 매진 행렬을 이어갔고 40년 가까운 세월에도 변치 않는 티켓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의 평가 또한 높습니다. 주현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세대를 아우른 음악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 트로트의 애절함과 구식 이미지를 벗겨내고 도시적이고 세련된 트로트를 대중화시킨 주역으로 꼽히죠. 1980년대에는 이미자, 김수희와 함께 여성 트로트 3대장으로 불렸고 지금도 여전히 후배 가수들에게 존경받는 대선배입니다. 특히 그녀의 창법은 기존의 트로트 창법과는 차별화됩니다. 맑고 투명한 음색에 세련된 감정을 담아내면서도 기교를 절제해 듣는 이에게 담백한 울림을 주는 방식. 이는 지금까지도 많은 후배들이 벤치마킹하는 창법으로 꼽힙니다. 현재 주현미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국 투어 공연은 늘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특별 디너쇼는 예매가 열리면 순식간에 매진될 정도죠. 또한 후배들과의 무대, 방송, 온라인 콘텐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만나며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약사에서 가수로 그리고 전설이 되기까지 주현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음악으로 자신을 증명했고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목소리로 한국 가요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라디오에서, 그리고 유튜브 속에서 트로트 여왕 주현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주현미님 늘 응원합니다.